얼마 전 JP모건의 최고 경영자 다이먼 CEO는 공개된 연례 주주 서한에서 위기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시장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한 17번 정도 위기라는 말을 썼다고 하죠. 어떤 말을 했는지 잠깐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현재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설령 그것이 지나갔더라도 수년 동안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은행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 손상은 모든 은행에게 피해를 준다. 이는 이번 위기 전에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은행 위기는 시장에서 많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고 은행과 다른 대출 기관들이 더 보수적이 되면서 금융 상황을 어느 정도 긴축시킬 것이 분명하며 이 같은 움직임은 수년에 걸쳐 일어날 것이다. 다만 지금은 2008년의 금융위기와는 전혀 다르다. 아이러니하게도 규제당국은 은행들의 안전한 정부 채권을 소유하는 것을 장려했다. 더 나쁜 것은 연준이 금리가 급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은행들을 상대로 스트레스 테스트, 재무 건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소복소복 오르고 있었죠. 월가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다이먼 CEO는 왜 이런 말을 했었던 걸까요? 다이먼 회장의 발언과 은행권의 노이즈에 대해서 오늘도 아버지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금융권 위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다이먼 회장의 발언이 자꾸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너도 봤구나. 사실 다이먼 회장은 월가의 구루들 중에서도 최고위에 있는 분이야. 누구도 그분의 발언을 무시할 수는 없지. 고백하자면 지난해 내내 금리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던 몇 안 되는 분 중에 하나였어. 아버지는 반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 결국 이번에도 다이먼이 옳았단 말이지. 이 최고의 인사이트를 가진 분이라서 아빠 역시 그분의 발언은 집중해서 챙기는 편이야. 그니까요. 그런 분이 아직 위기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다이먼 회장의 논지는 딱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 첫 번째는 경기 침체에 대한 확신인데 미국 경제가 SVB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럭저럭 괜찮았다는 거야. 그런데 SVB 사태 이후로 나빠질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상황은 잘 통제되고 있지만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향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그런 이야기야. 근데 대출 태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은행 예금이 지금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 너도 알다시피. 고객들이 예금을 맡겨야 그 돈 가지고 대출을 해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대출을 제대로 해줄 수나 있겠니? 그러지 않아도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아직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황인데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위축된다면 리파이낸싱에 실패하는 부동산 관련 회사들이 많아지게 될 거야. 이 다이먼 회장의 두 번째 논지는 연준이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 걸 꼬집고 있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미 국채에서도 금리가 급등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지. 그러면 이 다이먼 회장이 연준이 잘못을 했다고 지적을 한 거네요. 근데 공개적으로 연준을 탓하는 게 미국에서는 약간 암묵적으로 금기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운영하는 기관이 연준이기 때문에 그래. 최고의 믿음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달러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모두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역사적으로 연준이 욕을 얻어먹었던 적은 또 있었어. 얼마 전에 아빠가 80년대 이야기를 해준 적 있지.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린 적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때도 저축대부조합이 연쇄부도가 나면서 폴 볼커 역시 욕을 얻어먹은 적이 있었어. 그냥 욕만 얻어먹은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었거든. 그래서 늘 권총을 몸에 지니고 다녔을 정도라고 해. 근데 아버지께서 이미 SVB 등의 문제가 이제 불량한 자산 문제가 아니라 부채단의 문제고 연준이 AFS 매도 가능 증권 계정에 있는 국채를 액면가 그대로 그러니까 헤어컷 없이 명목 가치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모든 위기는 사실상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주가가 잘 오르길래 이제 위기가 진짜 다 끝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긴 했지. 근데 아빠가 위기의 원인 치료는 다 끝났다고 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뭐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뭔지 알아? 기억나? 심리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셨었죠. 또 그렇게 공포심으로 인해서 뱅크 탭이 발생할 경우에 은행의 영업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었다고도 했었죠, 우리가. 그럼 뱅크탭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고. 이 고객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게 되면 그 돈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MMF로 향한다고 들었어요. 머니마켓 펀드로. 지난 주말 기준으로 MMF는 또다시 660억 달러 정도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총 자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2천억 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그래,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에 불과했던 미국채 6월물이 현재 4.88%나 주니까 MMF로 돈들이 이동하는 건 당연하겠지. 반면에 은행에서 주는 예금 이자는 여전히 1%도 채 안 되니까 누가 예금을 하겠냐 지금. 그럼 아버지, 이렇게 은행이 예금 인출 자체를 막으려면 예금 금리를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안 올려주는 거죠? 금리를 올려주면 망하니까 그렇겠죠, 이수씨? 그렇군요. 이 은행들은 장기채를 매수했다고 했잖아. 그로부터 얻는 금리는 고작 1% 내외야. 은행도 엄연한 기업인데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니? 물론 다른 대출을 통해서도 이익을 챙길 수는 있어. 근데 은행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역시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가 대부분이야. 결국 은행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대부분 낮은 수익률 뿐이란 말인데 어떻게 높은 금리를 쳐줄 수 있겠어? 이게 안 올려주는 게 아니라 못 올려주는 거니까. 그럼. 그러면 딱히 뭐 예금을 붙잡아둘 유인책이 없겠네요. 그렇지. 언제든지 예금 인출을 요구하겠죠, 고객들은. 그리고 또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긴급하게 재할인 창구나 BTFP 같은 단기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동성을 보강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지난 2주 동안 연속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BTFP를 통한 대출은 점점 커지고 있어. 이 말은 결국 뭐야? 중소형 은행들의 위기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그걸 의미해.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아마 그 부분을 보았을 거야.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장에서 중소지역 은행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부동산 담보 채권을 MBS라고 하잖아. Mortgage Backed Securities. 여기에서 상업용을 뜻하는 커머셜에 C가 붙어서 CMBS라고 하는데 올해와 내년에만 1조 1000억 달러 규모의 CMBS 대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야. 문제는 이 돌아오는 CMBS를 리파이낸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 이 리파이낸싱은 만기가 된 대출을 다시 연장하는 절차인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주로 지방은행이 해줬는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CMBS에 대한 재대출이 어렵다는 말이죠. 빙고. 근데 그러면 사실 다른 곳에서 빌리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은행 같은 어떤 예금 여력이 충분한 곳에서 빌리면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소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야. 특히 오피스가 문제인데 이 재택근무의 선택이 많아지면서 공실률이 작년 4분기에 역대 최고치인 18.7%까지 치솟았거든. 이 말은 사무실 5개 중에 하나가 비어있단 말이야. 대형은행도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공실률이 치솟고 있는 오피스가 포함된 CMBS를 과연 대출해줄 수 있겠니? 그럼 만약에 리파이낸싱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부동산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고 리츠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수도 있겠지. 만기가 되돌아올 때 리파이낸싱이 실패한다면 결국 강제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될 테니까 말이야. 그럼 다이먼 회장의 말대로 위기가 아직은 끝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상승시마다 파는 게 맞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이먼 회장도 잘 모르고 있을 거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또 다이먼 회장도 2008년도의 금융위기와는 다르다고 분명하게 선을 걷잖아. 근데 구체적으로 2008년이랑은 어떤 점이 달라요? 2008년도는 그냥 말 그대로 금융위기잖아. 그치만 지금은 은행들이 위험해지는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는 건 아니야. 과거 금융위기 때는 LTV가 120%에 달했었어. 그러니까 이 말은 1억짜리 부동산에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 거야. 부동산은 그때 계속 오르고 있었고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고 있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LTV가 60%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대출을 연장 안 해주면 그만이야. 은행들은 부동산이 반땅이 나지 않는 한 담보 가치에는 문제가 없단 말이지. 단지 부동산 관련 회사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금융위기와는 다르다는 말을 했을 거야. 게다가
게다가 자본금 2,500억 달러 이상의 큰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매우 건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어.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단 말이지.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2008년의 금융위기와는 다르다. 팔라는 건지 사라는 건지 사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말은 당연히 다이먼 회장도 구체적으로 안 했을 거고 아버지 생각은 어때요? 경험적으로 볼 때 시장에 대한 경계심은 유지하되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럼 보유하자는 말씀인 건가요? 지금 주가는 어느덧 2,500포인트를 넘어서 버렸잖아. 최근 주가가 제법 올랐다는 말인데 여느 때 같으면 이미 바닥이 이미 지났니 많이 하면서 들뜬 기분이 생길 만도 하잖아. 근데 미국 개인투자자협회 발표를 보면 낙관 지수에 비해 비관 지수가 아직도 2배가 넘어. 이렇게나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비관이 낙관을 이겨먹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지. 그렇죠. 증시는 통곡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을 했던 거 기억나지? 네. 게다가 알게 모르게 좋아지는 것도 많은데 최근 BDI 현황을 좀 말해줘봐. BDI 지수는 벌크선 운임 지수죠. 지난 2월에 530포인트 선에서 반등한 이후로 현재 1400포인트 수준까지 단기간 동안 2배 이상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 물동량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잖아. 이건 경제가 잘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게다가 중국에서도 강한 원자재 수요가 감지되기 시작했는데 샹하이 거래소 기준 2월 25만 톤까지 급등했던 구리 재고가 최근 16만 톤 수준으로 전월 대비 36%나 급감했어. 그동안 벽장 속에 숨어있던 중국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게도 긍정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 제이미 다이먼의 경고를 무시할 순 없고 또 그렇다고 통곡의 벽을 타고 열심히 오르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기도 조금 그렇고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방은행의 위험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경계심은 유지하는 게 맞아. 내 생각이 맞다면 뱅크런 이슈는 올해 내내 간헐적으로 등장할 것 같아. 뱅크런을 막기에는 예금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지방은행의 리스크를 완전히 꺼버릴 수는 없을 거야. 다만 연준의 DW나 혹은 BTFP를 통해서 적시 수혈되고 다시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 주가는 냉탕 그리고 온탕을 오가면서 아주 천천히 오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났다가 다시 꺼주고 또 불나면 다시 또 꺼주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지만 아주 천천히 우상향할 거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